만점자의 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KMO 도형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 도형에서 특히 닮음 파트를 하고 있는데 이 닮음에서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KMO에서 배우는 성질들을 쓰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비단 중등 도형뿐만이 아니라 고등 과정 넘어가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정리들이니까 선생님이 오늘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해. 잘 따라오세요. 자, 가보자. 제일 많이 쓰는 도형의 성질 중에 하나는 메넬라우스 정리라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나 넓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거야.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이 한 꼭지점. 자, 지금 점들이 꼭지점이 있고 분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분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분점이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될 텐데, 자, 지금 출발을 꼭지점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꼭지점, 어느 꼭지점이든 상관없어. 한 꼭지점을 잡아서 그곳에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한 붓 그리기를 하는 거야. 한 붓 그리기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야 돼. 되돌아온다. 자, 가보자. 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얘가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번호를 매길 거야. 자,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2번, 그 다음에 얘를 3번, 그 다음에 여기를 4번, 그 다음에 이것을 5번, 여기를 6번이라고 하게 된다면, 자, 메넬라우스의 정리는 이렇게 된 거야. 자, 1번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3번분의 4 곱하기, 그 다음에 5번분의 6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이 1이 나온대요.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색깔펜을 바꿔서 연장선을 그을까? 연장선. 자, 이 녀석을 쭉 그어요. 이렇게 쭉 이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자, 여기를 1번. 이 수선의 발. 여기서 여기까지 긋는 거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수선의 발이야.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얘한테 수선의 발을 그을 거예요. 자, 어떻게? 예, 이렇게 슈 하게 되면 여기가 수선의 발. 그럼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 꼭지점에서 이 여기다가 또 수선을 딱 그을 거야. 그럼 얘는 3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 자, 여기 1대2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이 녀석은 이 도형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빨간색 직각삼각형의 비를 살펴보면 돼요. 두 대각선의 비는 높이 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녀석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3번분의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2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잡았네. 뭐 여기를 1번이라고 잡아도 돼요. 쉽게 여기를 한번 1번이라고 볼까? 여기 1번, 그리고 얘를 3번으로 바꿀게요. 그럼 좀 더 편안해지겠지? 그러니까 1번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곱하기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 3번분의 4를 해야 되는데 이 3번에 해당되는 큰 도형 여기 보이니? 자,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여기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또 여기 또 조만한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이 두 삼각형 사이 관계가 또 닮음이야. 닮음. 따라서 이 빗변 길이에 대한 비를 여기 밑변 길이 비로 내가 바꿔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커다란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조만한 직각삼각형의 비를 따지는 건데 지금 빗변의 길이비를 내가 밑변의 길이비로 바꾸려는 거니까 이 녀석은 2분의 3이 될 거야. 2분의 3. 자, 2번분의 3번이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5하고 6, 그치? 이 길이비를 따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 눈에 여기 이 보라색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일 거야. 자, 서로 막꼭지각이고 서로 닮음이에요. 따라서 빗변의 길이비를 또다시 밑변의 길이비로 따질 수 있는 거니까 얘는 5분의 6이라고 하는 거는 3번분의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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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 녀석이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됐어. 자,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한다? 이해가 됐으면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자, 점프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다. 깡충, 그치? 자, 이것 대 이 녀석은, 이것 대 이 녀석은, 요 녀석 대 요 녀석. 이렇게 자기 자리로 되돌아야 돼. 되니? 자, 또 옮겨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방금 전에는 꼭지점에서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요 분점에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요 분점.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까? 자, 가보자. 그럼 얘도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1번, 얘를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이 녀석 또한 뭘 만족한다? 1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3번분의 4 곱하기 그 다음에 5번분의 6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도 1 나온다는 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보조선을 그을 텐데 그 보조선은 이 녀석과 평행하게 여기다가 그을 거야. 이렇게 싹 긋게 된다. 둘이 평행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1번, 얘를 2번, 이 녀석을 3번이라고 이름을 붙일게. 자, 그럼 가보자. 지금 보게 되면은 요 녀석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이쪽으로 한 번만 더 그어볼게. 요렇게. 그러면은 이 길이랑 평행사변이니까 이것도 평이고 이것도 평이고 이것도 평이고 이것도 평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똑같이 2번이 될 거야. 여기랑 이랑 번호가 똑같다는 뜻이야. 2번으로. 자, 그럼 가보자. 내 눈에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도형과 여기 있는 이 도형이 서로 닮음이야. 따라서 1분의 2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더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길이비니까. 맞아? 따라서 여기다 쓸 거다. 2번분의 1 더하기 2번. 이렇게. 이게 바로 얘라고. 자, 그 다음 곱해보자. 자, 이번엔 또 어디를 보냐. 자, 3번분의 4번인데 이거는 1 더하기 2분의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 둘이 합친 게 3번이니까 얘는 얘고.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자, 5대 6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이건 어디를 보이느냐. 자, 여기는 선생님이 보라색 펜을 들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삼각형이 보일까? 커다란 이 삼각형과 조그만한 요 삼각형이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있거든.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랑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를 따다가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도형과 여기 있는 이 도형이 서로 닮음이야. 그래서 이것 대 이거의 비는 이것 대 이거의 비랑 똑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이용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 5번 대 6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3번 대 2번 아니냐. 이것 대 이거의 비는 이것 대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써줄 거야. 3번분의 2번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뭐 한다?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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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1 나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꼭지점에서 출발을 하나 어떤 분점에서 출발을 하나 즉 이런 데서 출발을 하나 똑같다는 거야. 한붓 그리기로 여러분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들을 우리가 곱해준 녀석들은 B를 곱해준 녀석들은 항상 1이 나와요. 이렇게. 자, 세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해 볼게. 여기서. 자, 여기서 출발해도 똑같을까? 자, 한번 볼까? 자, 가보자.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돌아오면 한붓 그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보조선을 좀 많이 그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것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평행하게.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도형 안에서도 지금 이 선분과 평행하게 여기다가 그어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변에 평행하게 이 꼭지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그어주게 되면은 지금 이 길이랑 또 똑같게 되겠지. 자, 그럼 번호를 한번 매겨보자. 자, 여기가 1번이야. 그리고 여기가 2번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다. 됐어? 자, 그리고 자, 이 녀석이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2번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요. 이 2번 길이랑 똑같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서 잘랐잖아. 이것도 평행사변형이거든. 그래서 얘가 2번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번이야. 이거 흰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해보자. 자,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그 다음에 여기가 6번이었어. 돌아오는 게. 그럼 우리가 1번분의 2, 그 다음에 3번분의 4, 그 다음에 5번분의 6, 이 녀석이 1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우리 여기서 요 조만한 삼각형과 이 커다란 삼각형의 비를 보는 거니까 자, 여기가 2번이었어. 여기가 2번인 바람에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번분의 그 다음에 전체니까 1 더하기 2예요. 1 더하기 2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곱하기 자, 그 다음에 3번 곱하기 이제 4번이 되는데 자, 3번이 1 더하기 2야. 근데 4번은 1, 2, 3을 다 더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그 다음 5번 전체네. 그럼 5번 전체에 해당되는 길이는 1, 2, 3번 다 더한 거야.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자, 이제 6번. 요 녀석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녀석은 얘야. 근데 이 녀석은 얘야. 얘는 이거였어. 이해돼? 다시. 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 이 녀석의 비가 필요한데 이 길이가 필요한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다니까? 근데 이 길이는 여기는 이 빨간색 평행사변형에서 2번이랑 똑같다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2번이 돼요. 그러면 또 사라지겠지? 샥샥샥샥샥샥 사라지니까 이 값 또한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끝냈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넬하우스 정리는 꼭지점에서 출발을 하나, 아니면은 분점에서 출발하나, 한 변의 분점, 아니면 네 분점에서 출발하나, 안에 있는 분점에서 출발하나, 항상 성립하는 강력한 도형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분 하나만 그어주면 삼각형 되는 거 보여? 보이지? 삼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뭔가 분점들이 나눠졌을 때 유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질이니까 꼭 그 성질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라. 정리. 자,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자. 자, 삼각형 ABC가 있어. ABC가 있는데 AD하고 DB의 길이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비례상수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났으니까 원래는 비례상수를 투입하면은 K 대 2K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 K 대 여기 2K. 구체적인 길이를 나타내려면 비례상수를 나타내야 돼. 자, 그 다음 점 2라고 하는 녀석은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자, 요 녀석. 이 녀석이네. 그치? 이 녀석이 2가 될 거예요. 자, 이 녀석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2 대, 여기 2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 3. 여기 3m.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야. 자, 그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m2분의 ma래. 그러면은 m이는 이 길이네. 그럼 이걸 내가 y라고 잡을게. 자, 그 다음 ma는 이 길이네.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잡을게요. 즉 y분의 x 길이를 즉 x와 y의 길이비를 구해달라는 말과 똑같아지는 거네. 자, 그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어디서 출발할까? 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볼게. 여기.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해서 데려오겠지?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메넬하우스 정리 쓸 수 있겠지? 가보자. 자, 3m분의 이거 둘이 더해서 5m,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2k분의,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x분의 y를 해준 값이 1이 나온다. 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얘랑 얘랑 약분하고 얘랑 얘랑 약분하고 정리해주면은 6분의 5 곱하기 x분의 y가 1이라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분의 x야. y분의 x는 역수취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6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이 y분의 x 값은 얘가 6분의 5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이거지. 자, 이번에는 메넬하우스 정리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체바의 정리에 대한 걸 알려줄 거야. 체바의 정리는 출발점이 각 변 위에 있는 분점하고 꼭지점만 출발점이 되는 거야. 즉 이런 데만 돼요. 요런데, 요런데,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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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여긴 아니야. 자,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요. 메넬하우스 정리로부터 파생된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내가 길이들을 먼저 붙잡고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야? 얘가 1번이야. 그 다음에 이 길이를 2번이라 할게요. 자, 이 길이 3번. 그 다음에 얘의 길이 4번. 그 다음에 이 길이 5번. 그 다음에 이 길이 6번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이 길이를 A라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자,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으로 데려오는 거. 이게 이제 메넬하우스 정리잖아.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 1번. 이 길이가 1번이야. 1번 분의 그 다음에 1 더하기 2번이네. 1 더하기 2번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3번 분의 그 다음에 4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A분의 B A분의 B를 곱해주면 이 값이 1 나와요. 이게 메넬하우스 정리였잖아.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보자. 똑같이 여기서 출발할 텐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1번 자, 그러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것도 메넬하우스 정리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자, 이쪽으로 갈 때 2번 길이를 썼으니까 자, 2번 분의 1번이랑 2번 더한 거죠. 1 더하기 2 그 다음 곱하기 자, 그 다음에 6번 5번이네. 자, 6번 분의 5번 곱하기 그 다음에 A분의 B 자, 이걸 계산해주면 이것도 1이라 이거야.
그러면 이 위아래에 있는 식을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자 얘랑 얘랑 사라지겠지. 이렇게 어차피 1을 1로 나눠봤자 1이야. 얘랑 얘랑 사라질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쳐다보게 되면은 여기는 1, 2 이게 사라지겠네. 자 그 다음엔 번분수 처리하면 되는 거지. 내항의 곱분 외항의 곱. 그래서 얘 이렇게 곱한 녀석이 1로 가는 거였으니까 이건 1번 살아남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하는데 얘가 1로 약분됐잖아. 그럼 얘가 2 이렇게 나가겠지. 그 다음 곱하기. 자 그 다음 이거 3번분의 4는 그냥 갈 거야. 3번분의 4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 지우자.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6번분의 5번분의 1이잖아. 이거는 번분수 처리하면 5분의 6인 거죠. 맞아? 그럼 뭐가 나온다고? 1 나온다고. 1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자 1번분의 2번, 그 다음에 3번분의 4번, 그 다음에 5번분의 6번. 요렇게 곱해주면 1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야. 됐어. 자, 메넬라우스 정리를 2개를 써갖고 그 B를 따져주니까 체바의 정리가 나왔다. 자, 정리하세요. 정리. 자,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보자. 그럼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NC분의 NA니까 이 길이 모르니까 이걸 B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모르니까 A라고 놓을게. A분의 B를 구해달라는 거네. 그럼 우리는 앞서 체바의 공식을 배웠으니까 자, 체바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삼각형의 변에 대해서 미지수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럼 체바의 공식 떠오르는 거야. 자, 출발 어디로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 데나 잡을게요. 어디서 할까? 여기보다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여기를 내가 출발선으로 잡고 이제 출발 한번 해보자. 여기가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2m분의 3m 곱하기 그 다음 뭐야? b분의 a 곱하기 그 다음 뭐야? k분의 2k 값을 한 녀석이 1 나온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것분의 이거를 하게 되면 1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약분할 거 다 약분해주고 확인해주면은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약분되니까 1분의 3 나오죠? b분의 a가 1 나오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b분의 a야. 얘가 b분의 a였으니까 b분의 a는 얼마가 나온다? b분의 a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3분의 1 한마디로 여기가 1 여기가 3 비리를 따지면. 자 그래서 우리가 메넬라우스 정리를 쓸 때도 그렇고 체바의 정리를 쓸 때도 그렇고 구체적인 숫자가 써 있으면 그 숫자를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 여기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차피 약분될 것이기 때문에 B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래. 그럼 네가 여기 12 쓰고 여기 6 써갖고 그냥 그 메넬라우스나 체바 공식을 써도 되는데 여기는 2대 3이래. 그러면은 굳이 여기를 2m, 3m 놓지 말고 2, 3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정리해라. 정리.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을 여기가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1대2 그리고 여기를 2대3 이렇게 놔도 된다고 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x, y, 이 b를 구하는 거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어차피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또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길이 관계를 집중을 해갖고 이 b를 구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넓이 관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보면은 요 이등변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보여. 요 내분 삼각형.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얘가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2s 여기를 s라고 놓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동일한 논리로 여기서도 삼각형이 보여. 여기서도 삼각형. 그리고 2대 3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는 2t 여기는 3t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분점을 요거랑 요거 분점을 내가 1대 p라고 놓을게요. 어차피 내가 임의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 p 값을 조절해 주면 이것과 이거의 비를 내가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1대 p라고 하게 되면 내가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3s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서 1에서 p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p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여기가 3s야. 난 여기가 궁금해. 근데 여기를 1이라고 놨어. 여기가 p야. 그럼 넓이 b가 똑같이 몇 대 몇? 1대 p가 돼야 될 거 아니야. 3s 대 이 녀석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p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곱하기 ps니까 여기도 곱하기 p 해주면 얘는 3sp가 돼요. 따라서 요 넓이는 뭐다? 3sp야. 자, 요 밑에도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는 여길 쳐다보는 거야. 이 삼각형. 자, 이것도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1대 P야. 그럼 이게 둘이 더해서 5T였으니까 여기는 5TP가 되겠죠. 5TP. 자, 이제 뭘 볼 거냐. 자, 여기를 한번 쳐다볼까? 이 커다란 삼각형도 생각을 해보면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2대 1로. 따라서 지금 여기 어차피 2대 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강에서 화살촉 공식 알려줬을 거야. 여기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서로 2대 1이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야. 자, 5T 대 요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3SP 더하기 5TP. 한 녀석의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2대 1 나와야 된다고. 자, 동일한 논리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커다란 삼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서 오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럼 넓이 B가 2대 3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여기가 2대 3 되어 있지. 그럼 이걸 떼낸 나머지 파트, 요 파트와 이 파트의 B도 2대 3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두 개 더한 거 3S죠. 3S 돼. 자, 이 두 개 더한 거네. 3SP 플러스 5TP. 녀석이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 돼야 돼. 자, 그럼 눈이 달려있으면 보일 거야. 이 부분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3배를 해주게 되면 여기도 뭐가 돼? 6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를 따질 수 있게 된 거지. 5t 대 3s가 몇 대 몇이다? 6대 2, 즉 3대 1인 걸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t하고 s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3s분의 5t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1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나는 s가 됐든 t가 됐든 하나의 문자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게 돼, 넓이들. 따라서 내가 이 녀석을 t로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s를 t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s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느냐? 9분의 5t가 돼요. 그럼 세상 존재하는 모든 s 자리에다가 9분의 5t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t니까 이 녀석 3s가 녀석이 3s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뭐가 된다? 3 곱하기 3분의 5t니까 9분의 5t 9분의 5t니까 얘는 3분의 5t 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가 3분의 5t야. 얘가 2t인데 그러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는 내 x하고 y의 비랑 똑같잖아. 그치? 다시. 자, 3분의 5t 대 2t의 비가 x 대 y랑 똑같다고. 따라서 tt 날라가고 양분의 3 곱해주면은 이 녀석이 5대 6 나오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어. 자, 이렇게 넓이 관계로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 요 넓이가 뭐 16이다. 뭐 이렇게 준다고. 그래 놓고서는 뭐 이 넓이 구해라. 아니면 이 넓이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쪼가리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좀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리해라. 정리.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내가 지금 요 길이를 몰라요. x값 구하는 거야. 근데 이 d라고 한 녀석은 BC의 중점이래. 자, 그럼 한번 구해보러 가보자. 자, 그리고 여기 길이비를 줬죠. 이 길이비가 6대 5라고 준 거야, 이렇게. 자, 우리 메넬라우스 정리나 체바의 정리나 우리가 길이를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길이비만 사용하셔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 길이비가 지금 1대 1인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도 상관없으니까 출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출발하면 딱 좋겠죠? 자, 가보자. 자, 1번, 2번, 3번, 4번, 5, 6번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1분의 1 더하기 2니까 2, 그 다음 곱하기 10분의 x 곱하기 6분의 5 해준 값이 1 나와야 돼. 자, 그럼 계산해보자. 요렇게 곱해서 60이네. 그럼 요렇게 곱해서 60이 되려면 x값은 얼마다? 6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메넬라우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금방금방 구할 수 있어요. 정리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줄 정리는 시소 정리예요. 이거는 시소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성립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자, 시소 법칙이 무엇인지는 물리 시간에 배우겠지만 잠깐만 설명해 보면 자, 이렇게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있는데 자, 물건하고 이 길이하고 한마디로 이 중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랑 그 다음에 물건의 무게랑 곱한 녀석 그 녀석은 평형을 그린다고요. 길이 곱하기 무게가
이게 시소 정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길이 b가 2대 3이야. 그러면은 무게 b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3,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무게랑 길이랑 곱한 거, 무게랑 길이랑 곱한 녀석이 서로 똑같아진다 이거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3kg이면은 여기는 2kg이어야 돼. 이해돼? 자, 그럼 이 시소 법칙을 이용을 해서 자, 한번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여기에 이렇게 시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길이 b가 2대 3이잖아. 그럼 여기는 몇 킬로그램? 3kg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몇 킬로그램? 2kg 있어야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도 시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이쪽 입장에서는 여기가 3kg이 돼야 되고 여기는 4kg이 돼야 돼. 4kg. 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x하고 y의 값이야. 길이 b를 뜻하는 거 있지. x하고 y의 b 값.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일치시켜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얘가 6kg으로 같아질 거야. 따라서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파트는 곱하기 3을 해주라고 했지? 여기다가 3을 곱해줄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9kg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빨간색 쪽에는 노란색 2를 곱해주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2를 곱해주면 여기는 8kg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여기가 9잖아. 그러니까 얘가 9란 뜻이야. 여기가 8이잖아. 그럼 여기가 8이란 뜻이야. 둘이 곱한 녀석이 일치해야 되거든. 이해돼 안 돼? 따라서 x 대 y라고 하는 녀석은 9 대 8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야. 자, 이게 바로 뭐다? 시소 법칙이에요.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메넬라우스 법칙이랑 체바의 공식 그리고 시소 정리까지 배우게 되었는데, 자, 메넬라우스 공식은 자, 우리가 언제? 요 안쪽에 있는 거 이런 거 구할 때 메넬라우스 공식을 써요. 그리고 체바의 공식이나 시소 정리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의 변에서 모르는 것들이 대한 것들이 나오면은 체바 정리나 시소 정리를 쓰게 되면 돼요. 그래서 메넬라우스 정리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시소 정리나 체바의 법칙은 체바의 정리는 서로 비슷비슷한 거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시소 정리가 더 편안하지. 어떤 땐 시소 정리를 쓰고 어떤 땐 메넬라우스 정리 쓰고 어떤 땐 체바의 공식을 쓰고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썼으면 좋겠다. 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라. 정리.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알려줄 KMO 도형의 성질 네 번째는 세르보 정리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아는 애들은 많이 써서 잘 푼다. 항상 킬러 문제, 도형 문제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유용하게 써먹을 거니까 알아두면 좋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삼각형 여기 A, B, 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야. 그리고 이 O는 이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외심. 그리고 이 H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수심이에요. 수심. 이 세르보 정리는 수심에 대한 이야기야. 수심이란 건 뭐냐면 삼각형이 있잖아. 그럼 각 꼭지점에서 각 대변을 향해서 수선을 그어요. 수선.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정말 희한하게도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얘가 바로 수심이야. 수심. 자, 얘가 바로 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선과 이 두 수선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면 또 이제 반드시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두 개만 만나도 상관없어. 외심이랑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딱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거냐? 어떤 성질이냐를 얘기해 보면은 이 외심으로부터 이 대변까지의 길이, 이 길이 이걸 내가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수심으로부터 이 꼭지점으로부터 수심까지 거리 이 길이가 2배예요. 2A가 돼.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일단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증명해보고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가보자. 이 외심을 지나도록 연장선을 그어요. 이렇게 꼭지점에서 슉 그어서 여기 만나. 그럼 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녀석이 바로 외심이기 때문에 이 A하고 P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알고 있지?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여기가 직각이야. 직각일 수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그 원의 지름이 되는 거야, 얘가.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평행한 거야. 평행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쳐다볼게요. 이쪽을 쳐다볼 때도 이 녀석 여기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삼각형이 분홍색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중점이니까.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랑 얘가 또 평행하게 돼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평행하니까. 그럼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평행사변형이 보이는 거야. 이 평행사변형. 보이지? 자, 다시. 이거랑 이거랑 평행, 이거랑 이거랑 평행. 따라서 이 길이가 2a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길이랑 똑같겠지. 내가 이걸 몰라 지금. 이 길이 모르는 거야. 이걸 x라 놓을게. 이게 x다. 자, 그럼 이번엔 내가 어딜 쳐다보느냐? 이번엔 여길 쳐다보는 거야. 색깔펜을 바꿀게요. 보라색으로. 자, 요 커다란 삼각형이 뭘까? 커다란 삼각형이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연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조그만한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이 또 닮음이지? 근데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2 닮음이잖아.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의 길이비도 1대 2가 돼야 되잖아. 여기가 a라며 그럼 여긴 2a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랑 평행사변형이라서 길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가 2a면 여기도 2a라 이거야. 증명 끝. 됐어. 자, 증명을 해줬으니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야. 다시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자. 얘는 외심이야. 외심에서 대변까지의 길이야. 이거랑 그 다음 뭐야? 자, 얘는 수심이야. 수선을 긋고 수선을 그어서 만난 곳이야. 그러면은 이 한 꼭지점으로부터 수선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 1대 2가 된다는 거야. 됐어? 자, 증명을 해줬으니까 이해가 됐으면은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실제 문제로는 어떤 것들을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 2021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29번 문제야. 정답률이 2%예요. 2%. 역대 최고 난이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선생님이 세르보 정리를 풀게 될 텐데 고등학교 1학년 킬러문항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너는 최상위권이 되는 거고 몰라도 뭐 문제 푸는 데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개의 수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 P라고 한 녀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얘는 수심이야. 수심이야. 자,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에서 AB의 길이를 3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4라고 줬는데 ABC의 외접원, 한마디로 이 원, 여기 바깥에 원이 있겠지 이렇게? 커다란 원이 있을 거야. 그 원의 외접원의 넓이에서 ADE, 자, 여기 그거가 되겠네 이렇게. 자, 이 조만한 삼각형의 외접원을 넓이를 빼봤더니 이게 4파이가 나온대. 그럼 생각해보자. 이 커다란 원에 외심이 있겠지? 그 외심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한 이쯤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외심이야. 여기가 5야. 그러면 자, 외심으로부터 이 BC까지의 거리, 그거를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 몰라. 네모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꼭지점부터 수심까지의 거리의 절반이 얘니까 여긴 그거의 2배잖아. 근데 생각해봐. 지금 보니까 여기가 90도거든? 여기가 90도거든? 그러면은 이 A, E, P, D라고 하는 녀석은 이 직각삼각형 보일 거고 여기 직각삼각형 보일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이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공통된 원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원에 중심이 있을 거고 그럼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지금 이 세 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랑 똑같아. 한마디로 외심이야 얘가. 얘가 외심이니까 내가 이 AP 길이가 반지름의 2배잖아.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잡자. I라고 잡자. 그럼 얘가 2R이지? 이 길이 AP의 길이가 2R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R 된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 이 꼭지점으로부터 O까지 연결할게요. 이렇게. 자, 연결하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 자, 여기 이 변의 길이가 얼마야? 얘가 R이야. 라지 R.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라고. 그럼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네. 얘는 스몰 R인데.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커다란 원의 외접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라지 R 제곱 파이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조그만한 원의 외접원. 얘 AD는 이 삼각형을 말하는데 이 녀석의 외접원은 이거고 근데 이 녀석은 이게 지름이니까 이걸 우리가 스몰 R이라고 잡았던 거 아니야. 반지름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R 제곱 파이가 된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뺐대. 그게 4파이니까 결국 R제곱에서 이 스몰 R제곱 뺀 게 4란 뜻이야. 아이고. 얘가 4야. 자, 그러면 보자.
여기서 직각삼각형 보이지? 여기가 라지 R이야. 얘가 스몰 R이야. 제곱해서 뺐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값이 얼마 된다? 2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도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4고 여기도 4네. 근데 여긴 3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수성 그으면 이등분하게 되거든.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길이랑 이랑 똑같다. 됐어. 자, 그러면 보자. 내가 이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걸 밑변의 길이라고 해볼게. AB 곱하기 높이가 뭐야? 높이는 C2가 되는 거죠. C2 이거 곱해주면 되는데 AB의 길이는 내가 알고 있어. 얘는 3이야. 근데 C2 길이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지금 얘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잖아. 따라서 직각삼각형 끄집어내서 쳐다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4cm야. 여기는 3을 절반으로 자른 거지. 이거랑 이랑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3을 절반으로 자른 2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2분의 3이 돼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길이니까 이 길이는 4의 제곱에서 2분의 3의 제곱을 빼준 거에다가 루트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오는 거야. 피타고라스성이 있어갖고 이 길이.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 얘가 2분의 루트 55가 나와요. 자,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55야. 선생님, 저 아직 루트 모르는데요. 중3 과정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루트가 일단원에 나오니까 알 거다. 자, 그럼 이 넓이랑 누구의 넓이랑 똑같느냐?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어요. 4R분의,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거 다 증명해줬어.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이게 외심이야. 여기가 라지 R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면적은 4R분의 ABC가 되는 거죠. 증명 따로 안 해준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쓸 수가 있다. 뭐야? 4R분의 ABC 다 알고 있지? 3cm, 4cm, 4cm 알고 있으니까 3, 4, 4 알고 있으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숫자들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주면은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자, 직접 계산해보자.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고 3, 3 날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해서 4가 되는데 넘겨주니까 여기 16, 그 다음에 여기 루트 55 이렇게 내려보낼 거고, 그 값이 얼마다? 얘가 R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반지름, 외접원의 큰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55분의 16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PDE의 외접원인데 PDE 이 녀석의 외접원인데 그 외접원은 요거잖아. 그러면은 이 외접원의 넓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스몰 r, r제곱 파이 아니야? r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얘는 r제곱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나 r제곱만 구하면 끝나는데 내가 라지 R을 알고 있어. 그런데 요 관계를 알고 있어. 라지 R과 스몰 r 사이의 관계를. 그럼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겠는 거지. 자, 무슨 말이야? R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라지 R제곱에서 4를 빼주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얘가 55분의 16의 제곱. 그럼 16의 제곱 얼마지? 256인가? 자, 256에서 그 다음에 220을 빼주는 거네. 그럼 얘가 얼마나? 55분의 36 나와요. 얘가 바로 R제곱이야. 스몰 R제곱. 자, 이 녀석이 바로 A였죠. 맞아?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55A라고 하는 값은 얼마 나온다? 36 나온다 이거. 됐어. 이게 정답이야. 자, 하나의 문제를 풀었으면 한 가지 이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가 수심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나와. 안 넣으면 안 가르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심과 관련된 중요한 성질인 세르보의 정리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 얘랑 얘랑 1대2 관계라는 것을 너는 알잖아. 딴 애들은 모르는데. 그러면은 바로 관계 세워서 그냥 쭉 나갈 수가 있다고. 됐어. 자,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KMO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필요한 도형의 성질들을 선생님이 모두 다 알려줬어요. 잘 정리하시고 실전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고생했다. 잘 가요. 안녕. 만점자의 눈